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식을 시작하기 전에 재미있는 트윗 하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 LTC 비전이라는 사람인데요. 존 메가피 아시죠? 존 메가피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메가피 아저씨가 보시기에 2020년도까지 라이트코인 XRP 이더리움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메가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더리움하고 XRP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라이트코인은 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메가피가 보기에도 이더리움과 XRP가 이제 좋은 프로젝트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몇몇 분들은 메가피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이런 사람의 의견이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뭐 메가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이죠. 이 메가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아무튼 좀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기사예요.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24시간 내에 수수료 70% 싸게 송금시장, 해외에서는 이 핀테크가 대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정지원 씨는 필리핀에서 유학 중인 여동생에게 송금을 할 때 은행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을 꺼내든다. 핀테크 업체 핑크의 해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다. 은행에서 송금을 하게 되면은 수수료가 4만원에서 5만원, 굉장히 많죠. 그 정도가 들었고, 여동생이 돈을 받을 때까지 약 2일에서 3일이 걸렸다. 자, 스위프트의 폐해입니다. 하지만 핑크를 사용하면은 수수료가 1만원 이하이며 당일 송금도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해외 송금 혁신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 그 다음에는 저도 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해외 송금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커져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또 TransferWise라는 그 회사가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이 TransferWise는 페어링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거주하는 A씨가 미국에 유학 중인 B씨에게 학비를 보내려고 하고, 반대로 미국에 사는 C씨가 한국에서 일하는 D씨에게 돈을 보내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TransferWise를 통해서 A씨는 D씨와 또 C씨는 B씨와 각각 자국 통화로 돈을 주고받으면 된다. 환전이 필요 없으니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데 부과되는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같은 기법은 우리나라에서는 환치기로 불리며 금지가 되어 있다. 그렇지만 TransferWise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업적으로 성공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프리펀디드 어카운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아무튼 TransferWise 같은 경우는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 11월 정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더욱더 많은 회사들에서, 은행들에서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할 때까지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할 생각이 없다. 이런 정도의 발언을 했었어요. 참고적으로 놔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계속해서 기사를 읽어보면은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기술의 선두주자는 미국의 리플이다. 리플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은 전세계 시가총액 3위의 암호화폐 XRP를 운영하는 회사로 유명하다. 하지만 최근 리플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활용한 기술로 해외 송금 비용을 최대 70%까지 절감하는 데 성공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스위프트망을 대체하려는 것이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기사 첫 부분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직장인 정지원 씨가 사용하고 있는 핑크라는 앱을 사용하게 되면은 수수료가 10,000원이나 들고 당일 송금도 가능하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X래핏이나 X커런트 혹은 XVR을 쓰게 되면은 XVR 그리고 X래핏 같은 경우는 3초에서 4초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 3분에서 4분 정도 되겠지만은 송금 과정은 3초에서 4초, 그리고 수수료는 거의 들지 않죠. 한 몇 원 정도 들게 될 텐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핑크라는 회사도 기술에 한참 뒤처졌다는 것을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핑크보다도 더 뒤처진 것이 구시대 유물인 스위프트넷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은행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고객들이 자신들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국제송금하는데 자신들의 서비스는 너무 오래됐고 비싸고 여러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은행들은 국제송금 부분을 이제 포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경쟁하기 위해서 더 나은 기술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렇게 해외 송금 기술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제 그런 송금 서비스뿐만 아니라 은행 간의 거래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재미있는 답글 잠깐 보도록 할까요? 여기 계신 이분, 이젠 해외 송금 또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환전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암호화폐가 대세를 이룰 것 같다. 이제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좀 이른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분, 리플 10,000원 가자. 그 다음에 여기 이분, 토스가 뜬 이유가 송금과 관리가 편해서이지. 은행 앱도 개과천선 안 하면 앞으로 수십 년 내에 망하는 데가 속출할 것임이라고 하는데,
수십 년까지는 걸리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망하는 것이 속출할 것이라고 제가 아니라 IMF의 의장인 크리스틴 르갈드가 이야기를 했죠. 마지막으로 결론은 리플 떡상 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엑스커런트만 사용이 되었었고 XRP가 사용이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XRP가 사용이 극대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죠. 1년 만에 큰 발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리플사는 계속해서 XRP와 XRP를 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로 끊임없는 중앙은행들과의 그런 교류 그리고 협력인데요.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사실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은 잠깐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리플사는 가장 중요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중에 하나로서 지속적으로 세계의 중앙은행들과 협력해왔다. 전문가들은 이런 관계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서 금융 혁신을 세계로 널리 알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리플사의 딜립 라오가 다가오는 5월 22일에서 23일 세계은행이 주최하는 핀테크 행사에 세계은행들 관계자들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 기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행사에서는 중앙은행들 외에 이미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파트너들도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리플사의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업체들이나 중앙은행들은 리플사뿐만 아니라 직접 이제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의 관계자들과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각 중앙은행에서 CBDC, 이제 디지털 발행 화폐를 이렇게 만드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될수록 이제 XRP가 사용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고 밥 아저씨가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혹은 빵형이 바랬던 것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진 않지만은 조금씩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은행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새로운 소식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레오나이더스님께서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과 리플사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준 그런 블로그 페이지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ADGM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이라는 곳은 아랍에미레이트에 위치한 아부다비 국제 금융센터 및 정부 기관으로서 금융 규제 관련 업무 및 기업 등록 관련 법률적 그런 조언도 하고 있는 곳이고, 아부다비 지역대의 뱅킹, 금융, 혁신 등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지금까지 리플사와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곳은 이 ADGM의 트위터입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리플사에 대한 좋은 소식들을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딜립 라오가 전에 바레인과 아부다비가 금융 혁신과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는 발언을 바탕으로 기사를 만들었었는데, 그것을 또 이렇게 리트윗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크리스 랄슨과 나빈 굽타 씨가 여기에 또 방문을 했었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웰 이벤트까지도 이렇게 같이 트윗을 하고 영상까지 공유를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동 쪽과 리플사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 현재 아부다비 지역에는 4개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FAB은행, 그 다음에 렉뱅크, 세 번째는 UAE 엑스체인지, 그리고 유니모니, 이렇게 4군데가 리플사의 기술을 활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 같은 곳에서 리플사에 대한 신뢰를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리플사의 궁극적인 목표인 XRP를 국제 브리지 커런시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한 걸음씩 더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러한 변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금융기관 및 은행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XRP를 사용하게 됐을 경우 돈을 더 아낄 수 있다는데 왜 마다하겠습니까? 일단 그 기술을 시용할 수 있다면 말이죠. 자, 그 다음엔 곧 있으면은 미국 날짜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컨센서스라는 거대한 행사가 열리게 되죠. 컨센서스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 베리실버트의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주최를 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여기에서 리플사의 직원 2명이 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규제 관련 담당자인 라이언 자곤 참석을 하게 되고요. 날짜로는 화요일입니다. 미국 날짜로 화요일이니까 한국 날짜로 수요일 정도 될 수가 있겠죠. 거기서 참석을 해가지고 미국은 금융 경쟁에서 전 세계에 뒤처지는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참석자 중에 한 명이 CFTC 관계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좋은 토론 및 발표가 나올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 날짜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CTO가 참석을 하게 돼서 혼자만의 패널을 갖게 됩니다. 제목을 봤을 때 XRP 레저에 관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죠. 부디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행사 소식이 있는데요. 이 행사 같은 경우는 6월달에 열립니다. 6월달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펼쳐지게 되는 폴춘사에서 주관하는 브레인스톰 파이낸스 2019에 빵형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들 및 업데이트 역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최근에 또 이런 사진을 누가 올렸길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알트코인들 보면은 식물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뿌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프로젝트로 치자면은 그렇게 프로젝트라든지 실생화 면에서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은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잎사귀 등 이제 좀 많이 번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XRP 같은 경우는 그 기반이 엄청납니다. 뿌리가 굉장히 엄청나게 깊고 넓은데 지금 현재 막 시작한 그런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또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XRP 나무가 완전하게 성장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겠죠. 자, 제가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한두 명씩 꼭 비웃고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사람들조차 리플사가 지금 사업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런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깊고 넓게 쌓여가고 있는데, 그렇게 기반이 탄탄하게 쌓여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지금 당장 잎사귀 3개 보고 이것이 리플사의 가치다, XRP의 가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한 가지 또 얍삽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가격 올라갈 때는 또 재빠르게 잡아탑니다. 자신이 했던 발언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갖다 던지는 그런 하이에나 같은 부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보다 평소에 충실했었던 그런 분들께서 더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뿌리처럼 많은 기반을 다지고 있는 XRP가 어느 정도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셨었죠? 지금 보시면은 국제 송금을 할 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XRP라는 브리지 커런시 하나로 이제 간편하게, 아주 간단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다이어그램을 보고 리플사에서 전 직원이었었던 밥 아저씨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다이어그램에 전 세계 180여 개의 법정 통화를 추가를 해야 된다. 지금은 몇 개 안 되죠? 지금 딱 그냥 예를 들어서 8개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80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전 세계의 통화들의 브릿지 커런시가 될 수 있으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금이나 은, 그 외 다른 암호화폐들도 이제 인터레저를 통해서 브릿지 커런시로서 XRP가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이미 페어가 나왔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죠. 금과 XRP 페어입니다. 자, 만약에 그냥 보통 커뮤니티 멤버가 그런 발언을 했으면은 그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밥 웨이 같은 리플사에서 7년 동안 리플사 초기부터 근무를 해왔던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로드맵 안에 있다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 기밀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을 저에게 오픈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힌트를 하나씩 던져주는 것들이 리플사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예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었던 그런 부분도 여기 나옵니다. 중앙은행들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XRP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과정이 쉬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고 있고, 또한 IMF에서도 계속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래가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운차고 행복한 월요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